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7단원 이제 세 번째 사회 집단과 사회 갈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제 사회화도 대해서 배웠었고 우리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바로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집단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의미를 우리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사회 집단이란 것은 우리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 집단, 지속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상호 간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상호 간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을 우리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여기서 용어 하나 알고 갈까요? 지속적으로라는 뜻은 바로 계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집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집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요게 중요해요. 사회 집단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집단이란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회 집단이란 것은 우리는 집단을 통해서 사회화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 집단은 사회화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집단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해야겠지,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러한 사회 집단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아실현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것을 우리 자아실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집단활동을 통해서 내가 막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하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내가 뭐 요리사가 되고 싶은 이러한 자아실현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거죠. 이러한 것들 자아실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무대로서 바로 사회 집단이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시킵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시켜서 요 뒤로 좀 돌아갈까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시켜서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 인간은 우리 가정을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 사회적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사회활동,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점점 발전을 하고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집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집단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죠? 개인과 사회 집단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 우리 한번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 집단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에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생각이 결국엔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집단의 행동이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내가 집단의 영향을 받지만 나도 집단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 집단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회 집단을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집단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모범을 보이고 이러한 나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우리 집단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더욱더 발전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회 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사회 집단의 유형,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우리 꼭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사회 집단의 유형인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사회 집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성원의 소속감입니다. 구성원을 여기에 속해져 있냐, 속하지 않았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데요. 먼저 여기에 속해져 있으면 내 집단, 속하지 않았으면 외 집단이라 불러요. 그래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자신이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 이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없고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낀대요. 이질감은 반대말이 동질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질감의 반대말이 동질감이에요. 그래서 동질감이란 것은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서로가 친근감을 느껴 비슷하게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동질감이라고 부르는데, 이질감이란 것은 서로 성격이라는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을 할 때 우리 이질감이라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서서 뭔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하면 난 쟤 싫어 이런 같은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속하지 않아서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을 우리 외 집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속감의 유무에 따라서는 내가 속해 있는 내 집단,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 다음은 구성원의 접촉 방식입니다. 구성원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바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1차 집단이란 건 무엇이고 2차 집단이란 건 무엇인지 우리 좀 알아야겠죠? 자, 1차 집단은 대면 접촉감,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친밀감을 가지고요. 관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냐면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요.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집단이다.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이 없고 오늘 그냥 너가 좋아서 만나고 싶어. 이런 집단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1차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1차 집단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구체적인 목적이 없어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집단을 우리 몇 차 집단? 1차 집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집단입니다. 2차 집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는 바로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만납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데 요것은 몇 차 집단? 요것이 2차 집단이다. 그래서 요건 어떤 말? 바로 2차 집단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집단을 만드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집단을 우리 2차 집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구성원들의 결합 의지입니다. 내가 이 단체를 만들고 이 집단을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가지고 만든 집단이냐, 그러한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집단이냐, 요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결합 의지에 따라서는 공동사회가 이익사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공동사회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구성원의 선택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본질적 의지에 따라서,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구성원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가입하거나 이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집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공동사회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이익사회란 건 무엇이냐면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나 이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바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집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익사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기보다는 바로 사무적이고 형식적 인간관계가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는 우리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단을 우리 공동사회라고 부르고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성원이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익사회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가 있고 이익사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구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공부해 주세요. 자, 이번 영상 마지막입니다. 이제 준거 집단이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준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준거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준이에요. 준거라는 말은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준거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거 집단인 것은 한 개인의 자신의 가치나 태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생각이라는데 행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되는 집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준거 집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준거 집단이라고 부른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거 집단은요. 준거 집단은 현실 세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도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러한 준거 집단과 내가 속한 집단이 만약 일치하면요. 소속 집단과 일치할 경우에 당연히 그 집단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고요. 하지만 소속 집단과 내가 있는 집단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소속 집단에 대해서 불만도 느끼고 그리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얘들 뭐 하든가 나는 항상 내 뜻대로 하는데 불만만 가득하고 그 얘들이 뭐 하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태도들을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 집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사회 집단으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